가상 메모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마 지금 자취를 하고 계시거나, 뭐 혼자 사시거나, 뭐 아니면 뭐 어찌됐든 뭐 부모님과 떨어져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부모님께 되게 감사하게 되죠. 어, 혼자 살다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 밥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참 일이고, 청소는 큰일이고, 근데 꽤 큰일이죠. 뭐 설거지를 비롯해서 소위 이른바 가사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죄송함도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삼 알게 되죠. 아, 뜬금없이 이 소리를 왜 하고 있냐? 여러분이 C나 C++ 같은 언어를 처음 배웠을 때는 이게 학생으로 치자면은 이제 겨우 뭐 말 배우는 수준인 거니까 뭐 초등학생 정도라고나 해야 될까요? 예, 자료 구조 저 정도는 깨 주셔야 이제 뭐 중딩 정도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언어를 쓸 때 여기에서 이제 메모리 동적 할당 얘기 나오면 이 에몰록 배울 때부터 포인터 때문에 머리가 터지네 어쩌네 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함수 배울 때 여러분이 생각 안 한 게 있어요. 에몰록 함수의 매개 변수로 여기에다가 필요한 메모리의 용량을 쓰시면 이 에몰록 함수가 메모리를 할당해서 그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넘겨준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용량이 도대체 얼마까지 됐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엄마 나 돈 필요해 용돈 주세요 할 때 어머님이 돈을 주신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얻게 되어서 나한테 왔는지 별로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자, 이제 어른의 메모리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여러분이 이런 기초적인 언어를 배울 때 메모리를 사용하고 싶으면 뭐 뉴 연산자를 C++에서 사용을 하시든 에몰록을 하든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든 이거 콜하거나 연산자를 사용하면 그냥 되는 거였어요. 뭐 이거 사실 크게 고민 안 했어도 됐고 여러분이 뭐 자료 구조 같은 걸 배운다고 해도 뭐 연결 리스트 같은 거 좀 만들어 보고 아니면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비트리 정도까지는 하셨을 것 같은데 요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해봤자 사용되는 메모리 양을 전체를 다 따져봤을 때 계산해 보셨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용량이니 뭐 이런 것도 생각보다 고민을 안 했을 거고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는 더더욱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방법,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상 메모리 체계입니다. 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는요, 메모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전제에 해당되는 게 가상 메모리 체계고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모리 맵입니다. 우리 요 앞전에 파일 입출력을 하는데 이 파일이라고 하는 놈을 이걸 캐릭터 포인터로 바꿔가지고 우리 뭐 입출력을 했었잖아요. 그럼 파일이라는 데이터여가 저장된 영역 그것도 메모리는 메모리다. 다만 느린 2차 메모리라서 그렇지. 그걸 논리적인 포인터로 추상화시켜서 액세스하는 게 가능했죠. 그때 등장한 게 메모리 매핑 객체입니다. 걔가 메모리 맵이고요. 그 다음 그거 말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힙.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에몰록 함수라는 걸 썼다면 그때 힙 영역 메모리를 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힙 영역 메모리를 쓴다라는 말이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힙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아니라 엄밀히 보면 힙 구조로 관리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구조를 또 제대로 공부했다면 힙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뭐 요런 이제 그 맥스 힙이 있고 민 힙이 있잖아요. 미니멈 힙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어디다 배치하느냐 해서 뭐 완전 이진트리 형태로 뭐 어쩌고 저쩌고 요거 배웠을 거예요. 자, 어찌 됐건 이 모든 구조 요런 형태로 메모리를 써먹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체계를 전제로 두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최대한 좀 여기에 복잡한 이론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걸 조금 저 나름대로 비유적인 표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한 번에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개념적인 접근을 하셔가지고 아 이렇구나 큰 틀의 이해를 갖고 그걸 전제로 조금 더 깊이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방법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암기죠, 암기. 그러니까 제가 굳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몇 개는 외우고 넘어가고 다시 볼 때 내가 외운 것에 조금 더 이해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외웠다, 이해가 아니라 단순 암기한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점점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암기할 건 좀 하고 이렇게 갑시다. 자, 우선은 이제 가상 메모리가 뭐냐? 지금은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크기가 작은 데이터 보통 4K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보통 페이지라는 메모리 단위죠. 자, 페이지라는 단위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어요. 지금 앞서 수업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왔는데 페이지라는 단위가 있고 할당 단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 이제 우리말로 할당 단위 이런데 영문 표기상 이제 allocation 사이즈입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은 가상 메모리가 뭐냐 그거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영문상 버추얼 메모리를 그대로 써가지고 그냥 가상 메모리예요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냥 그렇다 가상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이렇게 몇 가지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이제 콘솔 기반으로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죠. 언어는 이제 C, C++를 이용해서 지금 개발하고 예지들이 다 이런 대전제를 두고 있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세상에는 뭐 제가 맨날 그리잖아요. 뭐 이렇게 유저 모드, 뭐 커널 모드 나뉜다 이런 얘기 늘상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질 때 이런 게 만들어질 때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면 운영체제는 이 프로세스한테 뭘 주냐면 얘만 쓸 수 있는 가상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라는 걸 줘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만약에 32비트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이 가상 메모리 공간 얼마냐면은 4GB가 됩니다. 이 얘기는 넓고 얕게 시리즈부터 늘상 했던 말이죠. 2의 32제곱이죠. 이거를 이제 그 십진수를 계산해 보면 42억 9천만 어쩌구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개수가 바이트 개수다. 만약에 라고 하면은요. 42억 9천만 어쩌고 바이트라는 걸 용량 계산을 해보면은 단위를 바꿔서 그럼 4GB가 돼요. 자, 그러면 4GB는 32비트 체계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의 메모리입니다. 물론 이제 더 확장하는 방법론이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32비트는 그게 최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프로세스한테 OS가 뻥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뻥 치냐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 있잖아. 네가 무려 4GB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만 알고 살아. 이런 거야. 그러면 그 4GB 공간을 네가 쓸 수 있으니까 그 내에서 뭔가 해봐. 너한테 주어진 리미트가 이만큼이야. 그런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저기 실제로 램 메모리 같은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램 메모리 용량이 만약에 뭐 16GB 가량 있었다라고 쳐봐요. 그럼 꽤 많이 있는 건데 그러면 많이 있다고 치더라도 물론 이제 그 SSD나 뭐 하드디스크 같은 2차 메모리가 있겠지만 16기가라고 해봤자 이거 4 곱하기 4 즉 프로세스 4개 정도 띄워버리면 32비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4개면 4GB 토합 16GB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버추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든 뭐든 하여튼 IT에서 버추얼 나가면 그냥 로지컬이다.
그러니까 실제와 상관없이 이론상 그렇다, 논리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비유로 하자면 이제 법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게 법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이 가상 메모리 스페이스를 32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반을 딱 잘라요. 반을 딱 잘라서 요 앞단은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쓰는 거고요. 이 뒷단은 커널 영역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 기준 나눴을 때 2GB씩 쪼개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메모리 파티셔닝이라 그래요. 그 메모리 파티셔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OS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도 있고 컴파일러가 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 프로세스한테 그러니까 그 exe 바이너리를 빌드할 때 컴파일러가 유저 모드 공간을 줄이도록 이렇게 컴파일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조정할 일은 사실은 저는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참고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메모리 많이 쓰는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그때 스스로 조금 구글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저도 그래서 알고 있고 실질적 경험은 없는데, 어쨌든 메모리는 이렇게 가상 메모리 공간의 형태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게 주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에멀록을 하든 뭘 하든 쓸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은 이 2GB 내부에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 크기가 대략 얼마가 되냐면 1.8GB가 채 안 돼요. 기가바이트보다 작아요. 이거 이하 정도로 쓸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특히 그 주소 중에 이제 제일 앞단의 주소 0번지죠. 0번지. 여러분 우리 캐릭터 포인터 같은 거 선언해 놓고 초기화할 때 이거 널값 주지 않나요? 즉 0주죠. 왜 줘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액세스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죠. 이 앞단에 요만큼 대략 640KB 가량 되는데 그거 OS가 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메모리 입출력 시도하면은 거의 바로 죽어버립니다. 어찌됐건 대략 한 이 정도의 메모리 공간을 쓸 수 있는데 32비트 어플리케이션에서 64비트는 당연히 더 쓰겠죠? 자, 그래서 요런 형태의 있잖아 어휘들은 우리가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뭐 지역 변수니 뭐 자동 변수니, 그러니까 지역은 접근성 갖고 얘기하는 거고 뭐 지역 변수가 보통 이제 자동 변수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스택 영역에 메모리를 써요 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 기억 부류 지정자를 스태틱으로 지정할 경우는 이건 이제 정적 영역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적 영역은 뭐 이거 말고 이제 그 동적 영역에서는 스택도 있지만 이른바 우리가 이제 힙 영역이라고 불러가지고 자유 메모리 영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힙이니 스태틱이니 스택이니 이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 그러면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어디라고 그랬거든요. 그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간이죠. 그러니까 1.8GB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에몰록 갖고 뭐 할당 해봤자 막 몇백 메가 이거 잘 안 하잖아요. 거의 뭐 몇백 바이트 정도는 하지, 많이 한다고 해봤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일단 내부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프로세스를 만약에 여러 개 띄웠다. 이걸 A라고 하는데 프로세스 B도 띄우고 C도 띄우고 했다. 그럼 걔네들마다 다 32비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가정한다면 4GB의 가상 메모리 스페이스가 있다. 근데 이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만큼이 만약에 4GB 공간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정말 무식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왜곡해서 약간의 왜곡을 포함해서 설명하자면 쉽게 말해서 4GB 짜리 배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배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캐릭터가 만약에 뭐 256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인덱스는 0에서 255까지 가죠. 그럼 우리가 이 인덱스를 일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 메모리 공간 전체에 액세스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 공간이 정말로 그래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0번지를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간을 계속 해나가면 저 끝까지 가요. 다만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메모리 영역을 벗어나서 커널 영역이라고 부를 만한 영역은 만약에 이쪽 포인터의 주소를 여러분이 숫자를 알아내서 직접 접근하시면 바로 죽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여기는 OS가 쓰는 영역이고 이거는 우리가 못 건드립니다. 참고로 이 커널 영역 메모리는요, 자, 프로세스 A의 가상 메모리가 이만큼 있고 B가 이만큼 있고 C가 이만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A, B, C고 얘네들 전부 다 유저 모드 영역 이만큼 앞에 있고 커널 영역이 이렇게 뒤에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메모리 주소가 뭐 같든 똑같든 어쨌든 이 영역은요,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 공간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접근한다 그러면 이쪽 공간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저 모드 영역만 좀 따로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이 정도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는 공간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구조상 플랫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4GB짜리 선형 메모리 구조 형태로 액세스가 가능하구나, 논리적으로 일단 그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정리 좀 할게요. 32비트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은 4GB만큼의 배열 메모리처럼 생긴 가상 메모리 공간이 나한테 주어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탁 잘라가지고 앞에 2GB만큼은 내가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전부는 아니고 그 약간 못 쓰는 공간 포함해서 그 뒤에 2GB는 운영체제가 쓰고 있고 거기는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알고 계신 상태에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갈 거냐? 여기 이제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있으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관리적인 관점에서의 단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이다 라고 하는 단위는 윈도우에서는 스레드예요. 그래서 스레드 단위로 CPU 타임이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 내에 스레드는 최소 1개 이상 있고 그걸 전제로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상 메모리라는 공간은 윈도우 환경에서 프로세스한테 주어져요. 그러니까 스레드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스레드 내부에서 어떤 메모리 할당을 하든 뭐 해제를 하든 그건 뭐냐면 프로세스에게 주어진 공간 어딘가, 가상 메모리 공간 어딘가의 메모리를 쓴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때 요 지금 노란색으로 요 그렸는데 요런 어떤 메모리 덩어리 하나 있죠. 이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이게 페이지 단위입니다. 단위란 말을 앞에 썼으니까 페이지 용량 4KB 입니다. 여러분이 변경하려면 할 수도 있나? 뭐 아마 그럴 텐데 이걸 변경한 경우는 전 없었어요. 여러분이 또 무슨 고성능 서버 만들고 이러면 또 뭐 이걸 운영체제를 튜닝해서 바꿀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페이지 단위다 그러면 4KB인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있잖아요. 메모장을 딱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노트패드 열어가지고 이거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노트패드 딱 실행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대문자 A 같은 거 하나 입력하고 이거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약에 a.txt로 저장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 용량 얼마예요? 1바이트겠지. 이 파일의 디스크를 쓴 용량은 A라는 거 하나 저장될 만큼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1바이트겠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는 디스크에서 사용된 공간이고 요게 디스크 상에서 이 1바이트 때문에 쓸 수 없게 된 메모리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4KB예요. 왜 그러냐면 주기억 장치든 보조기억 장치든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라는 단위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관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소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매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매상은 뭐고 도매상은 뭔지 말 안 해도 아시죠? 자,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같은 걸 생각하면 소매상이죠. 자, 근데 어떤 음료수를 만들어서 팔아요. 아니면 이제 오뚜기 같은 그런 회사가 있어. 그런 데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그걸 이제 어마어마하게 막 박스 단위나 트럭 단위로 사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소매상을 상대로 판매하는 판매 주체들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도매상이라고 하죠.
만약에 내가 라면을 겁나 많이 먹어. 그래서 내가 한 3박스, 4박스씩 사. 이러고 싶어. 그럼 도매상에 가서 사시는 게 좀 더 싸겠죠. 소매상이 판매 마진으로 남기는 걸 내가 뭐 그거를 가름할 수 있으니까 도매상을 가서 직접 사버리면 더 싸겠죠. 대신에 이제 도매상은 팔 때 어떻게 해요? 라면 한두 개씩 안 팔죠. 박스 단위로 판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박스 단위를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매상한테 여러분이 라면 하나 사면은 일단 이 도매상은 나는 한 개는 안 팜. 일단 한 박스 단위로 사가 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바이트라는 메모리가 필요해서 그걸 소진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4K가 날라갑니다. 그럼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글자를 저장할 때 그러면 A만 하지 말고 A, B, C, D라고 했다 쳐요. 4바이트죠? 4K보다 작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전히 그냥 4K만큼 디스크의 공간을 못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파일의 사이즈는 뭐 4바이트로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 4바이트 때문에 못 쓰게 되는 디스크 공간은 4K다.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러한 개념이 메모리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1차 메모리겠죠. 지금 그러니까 램 메모리에도 적용되고 하드디스크 같은 2차 메모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영역이 그냥 뭐라고 생각되는 거냐면 아까 얘가 32비트일 때 32비트 어플리케이션일 때 플랫한 4GB만큼의 공간이 주어진다라고 했죠. 그럼 이 4GB는요 페이지라는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0번을 시작으로 페이지 단위 4K씩 잘라서 댕겅댕겅 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시작으로 저 끝에 이를 때까지 4KB 단위로 쪼개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페이지라고 하는 단위가 있으면 이것의 어레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어요. 쭉 붙어 있어요. 그럼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접근하는 메모리가 그냥 램 메모리이겠거니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실제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파일을 메모리로 추상화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추상화된 메모리 포인터는 램이 아니라 파일, 2차 메모리에 대한 어떤 공간일 수도 있었잖아요. 가상 메모리가 그래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페이지라는 단위로 메모리를 또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어느 메모리가 뭐 덩어리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1번이라 그럴까요? 여기 1번이 있는데 요 1번 메모리가 뭐 주소가 있겠죠. 근데 그걸 따라가 보니까 램 영역이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2번 메모리 덩어리가 있는데 그건 따라가 봤더니 하드디스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캐릭터 포인트가 됐든 보이드 포인트가 됐든 포인터로 접근하는 그냥 메모리 공간이다. 그리고 그때 그 단위는 페이지 단위다 라는 거죠. 그러면 1번 그러니까 유저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1번 페이지에 대해서 접근한 어떤 공간이 실제 램 영역일지 하드디스크의 어느 영역일지 정말로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운영체제 내부에서 이제 메모리 매니저 나오고 이런 게 나올 텐데 결국 이제 페이지 테이블 같은 게 존재하는 거고 그걸 따라가면 얘는 어디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참고하시고요. 일단 지금은 이 4KB 페이지 단위라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1바이트만 소모해도 4KB가 날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에몰록을 2번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이슈가 생겨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계속 설명을 해 나갈게요.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계속 설명을 더 해 나갈 테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자, 제가 계속 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가상 메모리다. 이 가상 메모리 공간은 프로세스마다요. 프로세스마다 주어지는 공간이다. 즉 무슨 얘기냐? 여기 프로세스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사용하는 공간, B가 사용하는 공간이 이와 같이 따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하나 있죠? 이 둘의 메모리 주소가 뭐 여러분 저기 뭐 예를 들어서 32비트라고 봤을 때 0x 00 뭐
19F4의 DD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프로세스 A 입장에서 이런 메모리 주소가 있고 그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메모리 주소가 프로세스 B한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충 여기라고 쳤을 때 웃긴 게 뭐냐면은 같은 메모리 주소지만 실제로 하드웨어 수준으로 봤을 때 그 공간 또한 같을 것이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게 하드일지 램일지 우리는 몰라요. 자, 페이지라는 단위가 있고 가급적이면 운영체제는 램이 속도가 빠르니까 메모리 공간을 주로 램을 써서 쓰게 해주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 페이지 여기가 이제 메모리가 꽉 찼어. 공간이 없어. 그럼 그 중에 참조가 제일 덜 되는 놈, 안 쓰는 놈을 이렇게 일로 보내버리죠. 그런 것을 페이지 아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워드 같은 걸로 뭔가 문서를 막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가 이거는 미니마이즈 시켜놓고 뭐 브라우징을 한참 했어. 근데 메모리 공간이 모자라. 그럼 OS는 얘가 워드를 지금 잘 안 쓰고 있구만. 그럼 워드가 쓰고 있던 메모리가 좀 아직은 뭐 굳이 램에 있을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램에 있는데 이걸 쩔로 이렇게 옮겨서 무브 시켜놔 일로. 그리고 이거를 없애서 확보해. 그러면 이만큼의 램 1차 메모리의 여유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반대로 지금 브라우징을 하느라 바빠. 그럼 이걸 일로 갖고 들어와.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1차 메모리에서 2차 메모리, 즉 램에서 하드로 페이지 단위가 바깥으로 나가면 페이지 아웃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여기서 일로 들어오면은 이때는 페이지 그렇죠 인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 아웃, 페이지 인. 다른 말로 스왑 인, 스왑 아웃. 그러니까 스왑 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왑 아웃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페이지라는 단위, 이 4KB 메모리 덩어리를 단위로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들이 최대한 빠르게 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런 스왑이 일어나지 않도록, 페이지 인아웃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 뭡니까? 간단하죠. 메모리를 많이 달면 됩니다. 자, 메모리를 많이 달면 돼요. 단순 무식하죠. 메모리 많이 달아놓으면 페이지 아웃 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메모리가 매우 여유로우니까. 그래서 CPU가 아무리 빨라도요, 램 용량이 적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페이지 인아웃 하느라 느려지죠. 근데 심지어 하드디스크야 얼마나 느려지겠습니까? 그나마 SSD면 어때요? 좀 참아줄만 하죠. 하드디스크 대비 이제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르니까. 어찌됐건 여러분이 좀 이제 가상 메모리 공간에서 이 프로세스마다 별도의 공간을 갖게 되고 그 프로세스마다 주소가 같다 하여 그 메모리 위치가 정말 같은 곳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또 중요한 용어를 배웠어요. 그 페이지 인, 페이지 아웃. 다른 말로 스왑. 스왑 영역. 그러면은 이제 이런 페이지 단위로 뭔가 쪼개져서 OS가 쓰고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이 스왑 영역이다. 그러니까 마치 하드디스크인데 CPU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 영역 어딘가를 잘라가지고 뭐처럼 램처럼 쓰겠다 이거예요. 느리지만 구동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가상 메모리 체계를 쓰게 되면 얻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주기억 장치가 4GB인지 아니면 16GB인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프로그램을 새로 짜거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많이 아프겠죠. 근데 이렇게 가상 메모리 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그 차이를 OS가 보정해 주니까 나는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개발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우선은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요런 형태로 요런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기본 개념을 좀 먼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4기가 뭐 이런 가상 메모리가 주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OS별로 뭔가 분리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러다 보니까 메모리 간에 뭐가 섞일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 A가 이런 공간에 진입해서 뭔가 입출력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프로세스 A의 메모리 공간이지 B의 공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프로세스 A가 실행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얘가 쓰던 공간이 여기였네. 자가 없어졌다라고 회수. 이 공간은 날려버려. 그러면요. 즉 여러분이 에몰록을 열심히 해놓고 뿌리를 안 한 상태에서, 즉 리소스 메모리가 낭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죽었어. 그래도 OS가 다 회수합니다. 다 회수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제 강제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게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를 쓰면 관리의 주체인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사용된, 즉 프로세스가 사용한 메모리 리소스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가상화 기술이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등 가상화된 어떤 논리적 영역 안에서 작동하는 주체들을 걔네들이 하는 행위를 그 가상 공간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걔가 잘못 연산을 하거나 문제가 나도 그 가상화된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자원을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보안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게 프로세스가 이제 오동작 해가지고 운영체제를 손상시킨다거나 시스템 붕괴를 야기하는 행동을 못하게 원천 봉쇄할 수 있고, 프로세스 A가 죽도록 노력해서 프로세스 B의 공간에 진입해서 이쪽에 있는 메모리를 읽는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얻는 장점이 많겠죠. 자, 단점이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체계가 작동하면서 연산하는 게 늘어나겠죠.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고 그걸 조회도 해야 되고 거기 찾아가서 뭔가 또 뒤지고 다녀야 되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 것에 의한 관리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지급할 만한 비용인 거죠.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러한 장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가상 메모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는 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